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아파트까지 복원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까지 100%다 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앞으로 한 달 정도 후면요, 부동산 시장에 있던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이 산적해 있던 그러한 규제들이요,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태산보다 높았던 또 엄청나게 많았던 부동산 규제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또 2023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그 많았던 부동산 규제가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2년 12월 21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요 책자가요,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책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 거시경제 안정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거시경제 안정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시장과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쪽 내용에는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는 민간 중심 활력 제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수출 활성화라든가 신성장 추진 전략이라든가 뭐 중소벤처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요. 미래 대비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섹터로 구분을 해갖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오늘 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약 6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파트만 쏙 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시경제 안정 관리를 위해서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여기서 포인트는 핵심은 이겁니다.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대세적인 기후는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2023년도에 주된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면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거래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사실상 핵심만 딱 띄워놓고 보면 뭐예요?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다주택자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범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버블을 유발하는 주된 타겟이었는데 2023년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다주택자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다주택자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세금 감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완화하는지는요, 행정안전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공교롭게도요, 행정안전부에서 오늘이죠, 같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뭐예요?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2020년 8월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서 도입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뭐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같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이루어지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8%, 그리고 12%입니다. 3주택자 이상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3주택자가 이제 8%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요,
2주택자까지는,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2주택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50%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취득세율이 어마어마하게 감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1에서 3% 동일하고요. 그죠? 3주택자는 12%였던 게 6%로 다운이 됩니다. 50% 인하가 되는 거겠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에서 4%로 인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주택까지 이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는 건 어떠한 의미냐? 자, 우리나라에서요.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에서요. 1주택과 2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 수가 무려 5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취득세 중과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득세 중과 완화로 인해서요. 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취득세 중과 완화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이 사실상 좀 더 혜택을 많이 보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외곽 도시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과의 이 양극화가 이 취득세 중과 완화로 인해서 안 그래도 사실상 힘든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주택자들한테는 희소식이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하냐?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요. 오늘부터입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오늘 이후인 경우에 중과 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어저께 취득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좀 운인 거죠. 그죠? 오늘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고요. 중과에 대한 완화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오늘 잔금을 치르신 분들까지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내년 2월 초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임시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특별령으로 충분히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 중과율도 무려 12%에서 6%로 어마어마하게 인하할 계획입니다. 지금 증여가 다시 또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빠져서 지금처럼 좀 저렴하게 팔 바에는, 그죠? 급매로 팔 바에는 아예 안 팔고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외려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여 취득세에 대한 세율 50% 인하도 역시 이 증여를 좀 부추기는데 조금 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인하가 적용이 된다. 오늘부터다. 그건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시행 시기는 오늘부터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무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주택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계획을 재개할 계획에 따라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시점부터고요.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임대사업자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50에서 100% 감면이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25에서 100% 정도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시 2023년에 바뀌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도 되죠.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가 한시 이후잖아요. 2023년 5월 달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가 되는데요. 이거를 1년을 더 연장해서 2024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2023년 7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를 이전으로 회귀시키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리해보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와 배제가 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단락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분양 및
주택 입주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매도하시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현행 1년 미만은 70%의 양도세를 내고요. 1년 이상은 60%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어도 60% 이상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됩니다. 주택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은 60%인데요. 이제 이걸 개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1년 미만은 무려 45%로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분양권을 1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죠? 안 냅니다. 그리고 1년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도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45%인데요.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제가 왜 이걸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지금 현재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프리미엄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좀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물량이 많이 시장에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풀리는 이유가 분양권과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때문인데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대출을 받아서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던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물량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가격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파격적으로 완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대출 규제 완화도 사실상 대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도 대출 규제를 해제하고 대출 규제를 LTV 상한을 30%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주택자한테도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이제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갭과 대출을 통해서 다주택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양도소득세도 감면을 해주고 그죠? 취득세도 거의 안 물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사업자까지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거의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주거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상 이런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완화, 양도세에 대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규제지역 해제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행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분양가 상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적으로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시에 있는 주요 지역 몇 군데를 빼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다 풀리지 않을까. 사실상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완화가 풀려버리면 앞서 얘기했던 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내용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 지역도 연초에 대대적으로 좀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5년 이전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 규제가 있잖아요. 전매 제한 규제가 상당히 셉니다. 자, 전매 제한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은요, 공공택지 전매 제한과 이제 민간택지 전매 제한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택지에서는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5년, 8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나서 5년, 8년, 10년 동안 못 팝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장에 물건이 계속 묶이고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죠. 그죠? 혈관을 타고 피가 계속 흘러들어야지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민간 택지도 마찬가지로 5년, 8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은 물건이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정형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도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3년, 5년이고요. 민간 택지는 2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년, 3년씩 살아야지 되고 그리고 전매 기간도 5년, 8년, 10년으로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5년 전으로 회귀한다는 거잖아요. 5년 전은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5년 전은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을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지정을 했는데요. 1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고 2지역은 민간택지입니다. 아니, 3지역은 민간택지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어땠냐면요. 이 1지역에 있는 지역들,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중요 지역과 부산 같은 지역이죠.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만 전매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8년, 10년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되니까 분양하고 나서 등기 치고 나면 바로 전매가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이 3지역 같은 경우는 하남이라든가 고양, 부산, 남양주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고 나서 6개월 동안만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물론 이걸로 인해서 양도 차익을 보고 프리미엄이 과다하게 붙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걸 풀더라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장이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5년 전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전매 행위 기간도 다 바꿔놓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9억 초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 기간이 이제 폐지하고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2억 원도 폐지하고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도 2억 원인 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주택 가격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출 금액에 대한 이런 한도들을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쭉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을 좀 낮추겠다는 내용이죠. 그죠?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거. 공정시장 가격 비율보다 한 45%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종부세를 좀 인하하는 종부세에 대한 금액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또 이 내용이죠. 시장 유형별 맞춤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를 복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자, 보겠습니다. 등록임대를 복원하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중 장기 아파트 등록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4년짜리, 8년짜리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년짜리 단기 임대 사업자가 이번에 다시 좀 복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개선 사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10년짜리 매입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임대사업자죠. 이거는 현재까지 비아파트 부분에만 허용됐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빌라 이런 공동주택에만 허용이 됐는데 이제 아파트까지 복원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까지. 근데 아파트도 무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까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30평대 이상까지 많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려면 역시 앞서 얘기한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 안타깝게도 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지방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의 취득세 감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최초 분양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요. 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아닌 분들한테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3주택은 12%인데 6%로 감면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고 3주택 이상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취득세가 100% 면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취득세가 60제곱미터 이하를 샀는데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었다. 취득세액이 2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85%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취득세 200만 원 나왔다. 85% 감면을 해주면 취득세 3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다 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가 된다.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50%를 무려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어마어마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기폐지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겠다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매입 임대 사업자 대상에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하겠다.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안 시키고 종부세도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 그러니까 거주주택이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주택을 4개를 갖고 있다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취득세가 100%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는 거죠. 그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중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죠? 법인 같은 경우도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에 대한 추가 과세 양도차익의 20%를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추가 과세를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의무 기간은요,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역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더 많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환을 일반 다주택자보다도 확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 이야기하기 전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 규제가 안 됐는데, 그죠? 다주택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주택자한테 LTV 상환을 높여서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다주택자들보다도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임대사업을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요, 사업자 난립 플러스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서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 12월 21일 이전까지는 거주주택이 있고 한 개의 주택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와 사업자 난립을 위해서 문제는 두 채를 사야지만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한 채만 사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과 지금 여태까지 임대사업자를 한 번도 안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호 이상 등록을 해야지만 등록이 허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로써요,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어떤 규제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혜택들이 어떤 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를 거래에 대한 주체로 인정을 하겠다. 이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각종 취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와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로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등록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혜택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시장의 판을 한번 바꿔놓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상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혜택들은 엄청나게 큰 빛을 발하게 될 거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360도 판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뉴스를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서울 수도권 세입자가 없어요. 역전세 난 확
확산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3, 4, 5, 6, 7, 8, 9, 10 월드까지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 변동률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내리막길이네요. 그죠? 이게 최근의 뉴스가 아니라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흐릿하게 2008년 10월 27일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제 외환위기 때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다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얼마나 갔냐, 그죠?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서울과 수도권의 세입자가 없어서 역전세난이 확산이 됐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전세가 귀해서 전세 풍기 형산이 나고 2억짜리 전세가 4억, 5억, 6억까지 뛰는 또한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시장은 어쨌거나 돌고 돕니다. 또 다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이 힘들다. 잠실 시형 아파트죠. 파크리오입니다. 조합원들 입주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역시 2008년도 뉴스입니다. 2008년도. 과거에도요, 서울 수도권 세입자가 없어서 역전세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요. 지금도 집이 안 팔려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과거에 어떻게 보면 대잡이잖아요. 똑같은 뉴스가요.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도 이런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은 돌고 돈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어떤 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계주공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영끌까지 해서 한 6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한 1억 한 5천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너무 우울하고 슬프다. 지금 내가 집을 왜 샀나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마냥 부러울까요?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는 지금 이 집을 사신 분은 어쨌거나 용기를 내서 집을 사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상 지금 이런 위기,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죠?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주택 가격도 뚝뚝 떨어지게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겪어봤거든요. 지금 이거와 똑같은 시장을 벌써 저는 2번, 3번을 겪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야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전을 미리 왔다가 살고 다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오셨다면, 물론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집이 안 팔려서 잔금 마련하기 힘들다. 이런 거는요, 오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때라든가 우리 선배님들도 이미 다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시장 회복이 됐고 또 미친 듯이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의 집값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에 대한 심리 위축,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그럼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역대급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저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시장 반응 시기라고 봐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저는 공급이라고 봅니다. 공급이라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 공급이 경맥 동화예요. 근데 이 공급이 경맥 동화인데 다른 쪽에서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다른 쪽에서 갑자기 위가 안 좋다거나 관절염이 안 좋다거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픔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 변동 요인이거든요. 금리는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위축이 사라질 겁니다. 저는 조만간 이런 내용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정부에서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특례로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금리가 3%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이 전세 대란, 월세는 상승하고 전세는 빠지고 전세는 내놔도 안 나가고 월세만 지금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이 금리와 시장의 변동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변동 요인을 우리가 이겨내야지 되는 과정인 거고요.
근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상 하루아침에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를 한번 보면요. 2008년도에 이제 고금리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금리였다가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 보십시오. 그죠? 불과 1년 사이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물가가 잡히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고 물가가 잡히면 이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금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2008년부터 금리가 뚝 떨어지더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쭉 올랐죠. 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결국 이게 반복과 반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을 지켜보시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아니면 처음 내 집을 사신 분들 중에 이런 걸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어려워하고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주변에서 몇 분을 봤습니다. 그럼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시장은 언젠간 반등을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나 이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와 다르게 내려갈 때는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을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여 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한 8,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완화 이런 게 더해진다면 시장은 좀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물러설 때가 아니라 공격을 준비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한숨을 쉬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점을 절대절명의 기회로 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은 지금과 많은 판으로 시장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는 결정이 내 마음속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10년 후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말리는 선택이 아닌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안목을 여러분들의 안목과 그리고 주변 전문가들의 안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 보시고요. 좀 심사숙고해서 무엇이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